5.18을 헌법에 넣기 위해 목숨 거는 반국가 세력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며 대선 공약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죠.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5.18 애국행위 처벌을 위한 오늘은 제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을 결정해서 대표 발의를 해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한 일을 처벌합니다. 이를 위한 힘기구 지정국으로 지정하고 재청을 하게 됩니다. 광주 5.18 정신은 반드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명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 앞에서 새롭고 정직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저는 이것을 우리 당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지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 5.18 정신을 기억하는데 좋은 길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5.18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좌파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사는지 알아봅시다. 중요하고 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18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방송. 15일 오후 6시 50분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무역회관 옥상에 오른 서울의 청년 학생들은 돌과 빈병, 철조박으로 원수놈들의 머리 위에 된드락을 쏟아부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유신잔당의 악랄한 파쇼적 탄압 책동에 대처하여 더욱 격렬해졌다. 파쇼냐 민주냐, 내국이냐 애국이냐 하는 시각이 압제와 탄압에 항거하여 결연히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군사 파쇼 체제를 뒤흔들며 원수들을 전율케 했다. 반정부 폭동은 20만 명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거리마다에선 화력전을 방불케하는 도습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국군중들의 거듭찬 돌벼락에 만신창이 된 결의 군경놈들. 얼굴은 피투성이 되고 다리는 부러져 수치스러운 몰골로 황급히 툭걸음쳐 간다. 한주한 파쇼 도당은 광주의 시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에 주둔해 있던 괴뢰군 2개 법영연대 5,000명을 황급히 출동시켜 또다시 있는 탄압에 내몰았다. 발악하는 괴뢰군과 경찰의 공격을 물리치며 폭동군중들은 경찰차들을 불태우며 기세를 올렸다. 5월 19일 1만 5천 명에 달하는 시위군중은 괴뢰군의 저지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광주 사태를 왜곡 보도하던 한국문화방송 광주지국과 동아일보 지국을 불태워버렸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광주는 점차 폭동군의 손에 장악되어 갔다. 적수공군의 시위자들에 대한 파쇼 도당의 악랄한 살인만행에 격분한 청년 학생들은 노한 파도마냥 향토 예비군의 무기고와 경찰들을 들이치고 손에 무기를 틀어잡기 시작했다. 원수들의 그 어떤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며 도시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항쟁자들. 광주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드디어 무장폭동으로 발전했다. 광주 사태가 35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꼭 본인들의 역사 도장같이 광주 사건을 기리고 있으며 북한의 광주 폭동 기념관도 있습니다. 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35돌째 되는 날을 맞으며 중앙계급기관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반미 반팔서 투쟁에 나선 항쟁자들을 유혈적으로 탄압한 미제와 매국 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피해 교훈을 남겼습니다. 화면이 빨리 지나가서 못 읽으셨을까봐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광주 시민 80만 가운데 70%는 죽여도 좋다. 누가 썼을까요? 이게 우리 국군 계엄군이 쓴 걸까요?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오늘도 파쇼 포갑에 미쳐 날뛰는 괴뢰 역적 무리들을 쓸어버리고 기어이 조국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그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광주 항쟁용사들의 그 모습은 우리 교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미제의 그 군사적 강점과 또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여 투쟁한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단 말입니다. 이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고 또 말살한 그 미제와 남선 괴뢰 패당의 그 야만 행위야말로 인권 유린의 국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수와 민주 통일은 광주 항쟁용사들이 간절한 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남조선에서는 구들의 유문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들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적 패당을 두어서는 구들의 뇌문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구들의 뇌문이 실현되고 조국이 통일되자면 온 민족이 힘을 합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패당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광주는 북한 땅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광주에서 6.25 기념 국군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니 광주 인민봉기에 대한 모독이라며 흥분을 합니다. 광주 대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괴뢰 군부대를 내몰아 광주에서 시가행진이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 대결 광대극을 벌여놓으려고 한 것은 광주 인민봉기 참가자들과 광주 시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다. 게다가 북한 아이들은 남한의 민주화 운동들이 김일성의 교시라고 배웁니다. 민주화의 역사는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인민봉기의 땅,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반파쇼 투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에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좌파들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막무가내 발포는 있었을까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때 어떤 놈이 충소라고 얘기하겠어.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선량한 국민들한테 발포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방송을 잠시 들어보시죠. 운동자 여러분, 더 이상 주저 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통합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선관위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은 집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런 속도를 소탕하기 위해 시내에 진지하였습니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안에 계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Army performed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oters in the city. Please keep inside the building and don't come out.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소망둥이 소수 단당이 민가 잠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이러한 증거 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들로 인해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선동합니다. 공산당은 거짓의 영,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놨는지 들어보시죠.
50만의 인구를 가진 광주는 단 며칠 동안에 피해 목욕탕으로 변했다. 동족 상쟁에 미쳐 날뛰는 전두환 파쇼 도당은 청년 학생들은 물론 4살짜리 어린 것과 80고령의 노인을 대금으로 찔러 사살하고 순진한 여학생의 칡가슴을 도려내고 목매달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난탕치는 시들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악랄한 공정대 놈들은 전두환 놈의 떠벌린 대로 폭도들에게는 총알이 아깝다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청년들을 도청 지하실에 끌어다 단 하루 동안에 475명이나 잔인무도하게 타살하고 수많은 여학생들과 부녀자들을 생매장하는 전투의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했다. 모조리 죽이라, 잔인성만이 군대의 기질이라 떠벌리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광란적인 사살과 생매장, 시들리는 살류 행위로 하여 원수를 절규하는 통곡소리 하늘에 사무쳤는가. 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오늘은 온 가족을 무참히 빼앗긴 비통한 그 서름, 분노와 울분으로 가슴 허빈다. 우리의 염원은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민을 살리는 통일, 통일아 어서오라고 노래 부르며 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최후 순간까지 결사전을 돌려간 광주의 영웅들,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민족의 백정들에게 끌려가는 이 시각에도 광주의 애국 청년들의 심장에는 인민의 투쟁은 기어이 승리한다는 신념만이 차넘치거늘 광주는 시민들과 청년들, 나어린 소년들이 흘린 피값을 천대배로 받아내며 기어이 민주의 새아침, 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 갈 것이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 미국제 땅크도 전두환 유신 잔당의 친유제도 영웅의 도시 광주에 깊이 내린 애국적인 민주운동의 뿌리는 파헤치지 못할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 이승만 교회와 박정희 역도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두환 군사파쇼 도당도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 남녘땅은 조만간에 제2, 제3의 광주로 폭발할 것이며 무신체제와 비상기업령을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선전물을 찍은 자는 김일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저가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난 사람한테 총질 안 했어요. 사람한테 총질 안 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북한 빨갱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던 계엄군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는 선전선동으로 한평생을 죄인처럼 찍소리 못하며 사셨습니다. 사진인데 정말 처참해요. 정말 처참해요. 이게 또 그 사람 목도 잘라버리고 막 그랬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도저히 어떻게 돼서 그런 시체가 나온지를 몰라요. 머리도 없고 막 그런 사진. 저희 동생입니다. 보통의 군인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람 목을 잘라버릴 정도로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북한에서 인간 사륙병기로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광주 사태의 예견. 전 CIA 요원이셨던 마이클 리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5.18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일 먼저 북한의 계획을 알게 되셨거든요. 1979년도, 80년도 5.18에 일어났죠. 그런데 1년 전에 79년도에 내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근무했어요. 그때 접수한 정보가 무언가 하니 북한에서는 17공수 여단이 맹훈련을 한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80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있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신문을 보십시오. 실제로 1980년 3월 28일 경향신문은 북한이 특수군사작전을 벌이고 다수의 무장 게릴라를 난파시켜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정시키고 인민봉기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불이 나죠. 그걸 워싱턴에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나예요. 계속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 걸 내가 지켜보죠.
내가 북한 담당했건 시야에서. 그런데 정월달에 80년 정월달에 북한 노동당의 대남관계 총국장이 김중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중린이가. 그때에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잠복 간첩들에게 지령문이 나갑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남조선에 포치되어 있는 우리 혁명 역량이 주도해라. 표방은 민주화로 해라.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화가 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봉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해라. 그게 지령을 나가는데 그 지령을 인터셉트한 이 마이클 리가 워싱턴에 또 보고합니다. 좌우지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잠복 간첩들을 통해서 광주 5.18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민간 특공대도 있고 현역군인들. 현역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왔는지. 청진에 광주 5.18에 가서 전사한 사람이 184명의 추모비가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이 추모비가 마이클 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추모비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했습니다.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로 해가지고 184명 정도는 왔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이지 않은 숫자와 실종자들을 두고 좌파 방송에서는 지금도 거짓 선동을 합니다. 400명이 넘어. 그중 공식 인정된 행방불명자는 78명이야. 이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 지금까지도 소문이 무성해.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가서 버렸다. 산속에 안매장했다. 하지만 찾을 길이 막막해. 가족들은 얼마나 또 애가 타겠어. 40년이 더 지났지만 광주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유해도 발견하는 마당에 1980년대 300여 명을 묻어버린 장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저걸 듣고 끄떡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연예인들이 밥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광주에서 북한 특공대가 죽은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몰라요. 왜 모르는 거니?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살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시민이 죽은 것은 우리 기록에 있어요. 166명입니다. 그 중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6명이요. 116명 중에 M16에 진학군이 M16 가지고 있었지. M16 총에 맞은 사람은 36명밖에 안 돼. 80명은 누가 무슨 총이나 카빙 총에 맞아 죽었어. 그 카빙 총은 무슨 총이야?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출한 카빙 총인데 폭도들이 가지고 있던 총인데 폭도들이 광주 시민을 쏜 거야.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산업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5.18 광주 희생자들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시위대 속의 한 남성이 무언가를 힘껏 던집니다. 맞은편 전경들이 있는 곳에 떨어지더니 전경들 머리 위로 불길이 솟습니다. 그 신라에 불이 붙은 게 얼굴에 정면으로 날라와서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얼굴 오른쪽 부위에 맞습니다. 전경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낮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5.18 광주 민주화 동지회 소속 56살 문모 씨가 자신의 몸에 신호를 붙고 불을 질러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훈처장을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화로 이제 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문 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도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40살 강모 경사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강목 등으로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미리 30개의 물병에 신호를 담아와 현장에서 화염병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 점을 중시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기로 하고 집회 참가자 45명을 연행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과거 인터뷰. 자국민을 학살한 대통령이랑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셨지만 사실은 북한 공산당의 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때는 이 인터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진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그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으로 그래 몰고 갔더라. 재판 이번 할 때도 재판할 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거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도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정보원장이 사단장 보고 넣어가서 뭘 작전하라 절대 하는 것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구하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내가 그 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광주 사태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일으켰나 말이야. 그 대단한 정보 있으면 정보를 참모총장한테 조언해주면 참모총장이 그 사령관한테 명령을 이런 정보가 있다. 원래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정보 참모지. 참모 역할하는 거지. 그 양반들은 전부 다가 내가 다 행구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나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건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광주에 가서 내가 분신 자살을 하라. 그거만 해결된다. 군대 가서 분신 자살할 수가 있어. 근데 분신 자살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응어리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5.18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5.18 이야기 2로 찾아오겠습니다.